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입니다. 여러분, 명도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공장 명도는 가정집하고 좀 다르거든요. 공장을 낙찰받으실 분들은 귀담아 들어두시면 아주 좋은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보지 마세요. 이번에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런 뭐 납품하는 뭐 김치 공장도 있고 뭐 그 닭 키우는 공장도 있고 그것도 공장이래요. 강아지 공장도 있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은 공장을 낙찰받고 명도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제가 받은 공장은 그때 18억이었어요. 감정가가. 근데 그게 다운이 딱 돼 3차까지 돼갖고 9억으로 떨어졌어요. 49%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낙찰받은 게 60%대에 받았습니다. 11억에. 근데 거기 시세가 18억에서 19억 사이였어요. 그러면 11억에 받았으면 한 8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본 거겠죠, 일단. 그걸 만약에 금매로 내놨다 하더라도 16억이죠. 16억, 17억. 그러면 충분히 5, 6억은 시세 차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공장을 내가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돈 받을 사람만 있어. 뭐냐면은 대표자였던 분은 내가 돈 받을 사람들이 경매를 넣잖아요. 경매를 넣고 명도를 하러 가기까지는 최소한 빨라야 1년 아니면 1년 반, 2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명도를 하겠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보면 대표자분은 벌써 이제 부도나고 막 뭐 난리가 났었겠죠. 그러니까 벌써 사라졌어요. 없어. 거기는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돈 받을 임금 받을 근로자들 아니면 납품을 했던 그런 또 거래처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유치권을 다 한다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 막 크게 걸어놔요. 그런 거 아마 경매 물건에 보시면 있었을 거예요. 유치권 뭐 함부로 들어가면 고발하겠음 막 이런 거 막 빨간 글씨로 써놓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아파트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정도로 막 강세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내가 소유자야. 내가 낙찰을 받았거든.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갔어. 그러면 난 그 안에 금두껍이 뭐 10량짜리가 20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다 물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법원에 정식으로 의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집에 가서 같이 공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행관하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따는 뭐 이런 그 기술자분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가서 그 문을 딱 따고 안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지 물건이 뭐뭐가 있었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문을 딱 봉합하고 법원에서 나온 명령문을 붙이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도가 진행이 되는 거는 이제 물건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보든지 그렇게 명도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받은 공장은 어떤 제조업이었는데 이렇게 많아 이렇게 물건이. 보통 공장이 그냥 이렇게 뭐 컨테이너 있고 여기 호이스트 같은 거 천장에 달려있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이 물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다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회사 부도난 이런 정도의 회사가 부도난 게 뭐냐면 그 납품 다 만들어서 저기 납품해라라고 해놓고 그 큰 회사에서 큰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납품할 데가 없어. 물건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창고에. 정말 막막하죠. 명도에서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물건이 많은 거예요. 물건이 없는 빈 집, 빈 공장, 빈 창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명도하기. 아주 굿이에요. 굿. 집행관하고 가도 돈도 그렇게 안 나오고. 자, 이 공장은 몇 평이었냐면 토지가 926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265평이었어요. 265평에 건물이 3개 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창고인데 창고에 이렇게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쌓인 데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 다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265평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예산 잡은 게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명도 비용으로. 그래서 그 금액을 들여서 명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강제 집행을 일단 신청을 했어요. 집행관하고 딱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뭐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이런 사람이 법원에서 가면 문을 안 열어줘도 법원에서는 그 열쇠 그 따시는 분 같이 가서 강제로 문을 다 엽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짐이 뭐 조금이어야 컨테이너 몇 박스에 보관을 하죠. 이게 지금 컨테이너로 해결이 됩니까? 이거는 그냥 보관 명도라고 하는데요. 이 자체 내에 그냥 보관을 합니다. 그냥 자체 내에 명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바깥에 열쇠를 법원에서 딱 잠그고 못 들어가게 다 붙이죠. 법원 명령문을 다 붙여놓고. 그래서 이 자체 내로 명도를 해요. 그런데 얘는 물건이 그냥 다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고정이니까 그렇게 문을 붙여놔도 이렇게 잠가놔도 돼요. 썩거나 그러질 않잖아. 내가 이렇게 강아지 새끼를 낳아서 분양하는 그런 공장을 갔는데요. 문을 딱 여는데 강아지들이 잡아먹을 듯이 나를 짖더라고요. 나를 보고. 막 짖어대는 거야. 그거 명도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들? 걔네들? 내가 가서 맨날 가서 걔네들 밥 먹여줄 수도 없고 태어나는 새끼는 또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걸 분양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명도는. 정말. 뭐 살아있는 생명체는 명도가 가장 힘들고요.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화초 키우는 집. 예? 화원 아시죠? 거기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식물이 죽으면 안 돼요. 식물이 죽으면 그걸 내가 다 물어내야 돼요. 식물을 죽지 않게 살리려면 관리인을 두고 명도가 끝날 때까지 걔네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쉽죠. 얘네가 밥 달라고 하겠어요. 물을 달라고 하겠어요. 이런 명도는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자체 보관하는데 이것도 보관은 3개월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각 법원에 따라 약간 다른데 한 달 정도로 그냥 명도 기간을 줄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달 후에는 이걸 오픈을 합니다. 경매 처리를 자체 동상 경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러 오거든요. 그 안에 이제 다 법원 거기 올려놓으면 다 사러 와요. 한 개당 5만 원짜리 물건이 그때는 얼마에 나가냐면요. 1,000원에 나가요. 1,000원.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명도가 아니고 그냥 빨리 이 물건을 치워야 돼. 그래야 낙찰받은 사람이 공장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큰 굉장히 좀 고급 제품인데 하나에 5만 원씩 했는데 개수를 다 세놓기 때문에 제가 뭐 가져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1,000원씩 경매 처리될 때 많이 사가지고 막 주변에 막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선물할 때 이럴 때 있으면 그럴 때 막 사서 나눠주고 하는데 공장은 여러분들이 명도를 할 때 따져야 될 게 딱 있는데요. 이건 제 물건만 보여드렸잖아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기구. 그건 감정평가서에 다 나오거든요.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그 사건 번호로 들어가서 그 법원에 들어가면 기계 목록이 쭉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감정평가서에 이게 대지는 몇 평이고 건물은 몇 평이고 그 다음에 이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이 뭐뭐뭐뭐가 있고 그쵸? 유실된 것도 있죠. 경매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가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내가 경매 신고를 했어요. 경매 신청을 했어요. 돈을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해. 그러면 빨라야 6개월에 그 법원에 올라가고요. 사건 번호가 지정돼서. 안 그러면 1년이 걸려요. 그럼 1년 동안 공장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주요 물품은 다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채무자들이 가져가요. 다. 채권 채무자들이 다 가져가서 중요하고 비싼 물건은 없어요. 나중에는. 어디는 거의 쓰레기로 처리해야 되는, 그냥 고철값만 받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비싼 기계가 있는 게 있어요. 공장 보면 이런 데 이렇게 호이스트 이런 거는 못 뛰어가잖아요. 위에 다 달려 있는 그런 거는 비싼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계 목록을 쫙 보시고 그 기계 목록이 제시 외로 돼 있는지 포함으로 돼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기계 목록에 제시 외로 돼 있으면 내가 물건값을 따로 내고 그 기계를 사셔야 돼요. 그럼 입찰가에 명도 비용과 함께 또 뭐가 들어가죠? 포함이 안 된 기계기구 목록, 그걸 돈으로 살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가져가라 그래야 되는데 가져가라 그러기에는 없어졌잖아요. 그 공장 대표가. 누구한테 가져가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공장이 있다. 그럼 그 공장을 딱 가서 한번 쓱 살펴보세요.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이나 유동화 회사에서 공장을 잡고 있는 경우에는 가서 보여주십시오 하면 내부를 다 보여주고 이러이런 목록이 있고 이거는 돈을 주십시오. 은행이든 유동화 회사 측에서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돈을 주고 살 것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돼요. 기계값 얼마, 명도값 얼마 뭐 이렇게 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는 조금 힘들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냥 유동화로 내가 사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혹시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문의를 하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한테 분묘기 직권 이런 거 문의하신 분도 제가 다 해결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보통 공장을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월세를 내고 공장을 해요. 공장 임대료가 400, 500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좀 받아서 있는 돈 끌어모으고 대출을 좀 받아서 공장을 하나 운영하면 아무리 이자가 비싸도 이자가 싸요. 3%, 4% 그 사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안 내고 내 공장을 갖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매 물건을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말고 대출은 50% 이내로 받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임대료를 너무 많이 내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공장? 내 공장 가지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도전을 잠깐 제가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요. 큰 건물이나 이런 공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제가 풍수 전문가 아닙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낙찰받는 낙찰가보다 훨씬 더 비싼데 제 고객에게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여러분이 공장을 차리고 사무실을 할 때 자, 직원들 책상은 어떻게 배치하느냐, 공장 문입구는 어디에 하면 좋은지, 아니면 사무실 입구도 어느 방향이 좋은지, 책상 배치, 문, 출입구, 뭐 화장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으시는 대표님 사주를 기반하에 제가 풍수로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한테 드는 돈은 저는 부담을 안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거를 정확히 해서 사장님들 부자 되시라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다 체크해서 계획을 딱 짜드립니다. 설계도를 드리거든요. 그대로 하셔서 대박 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이 친구도 소개하고요. 본인이 공장 하나 더 할 때 저한테 또 의뢰를 하고 네,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비싼 팁입니다.